혹시 다 큰 성인이 된 지금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가 있으신가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넌 그것밖에 안 돼라며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내면의 비판 때문에 괴로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짙어서 현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목소리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권위적인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44세 여성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44세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애적 성향이 무척 강한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무조건적으로 비호하는 외가 식구들 틈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할 어머니가 오히려 상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한 아이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가혹한 비난과 분노, 무시와 판단의 말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환경.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지킬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당연히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공정하게 대하고 장점과 단점을 존중 속에서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의 어린 시절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0대에는 끔찍한 결혼 생활을 겪었고 그 실패는 여전히 저에게 수치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지지해주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지만 아주 사소한 비판의 기미만 보여도 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괴롭힘당하던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무슨 바보 같은 말을 해서 비웃음을 살까 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제는 괜찮아질 때도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심판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오래전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자네가 가본 곳까지만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다네.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뜻이었죠. 이론만으로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라야만 진정한 힘을 가집니다. 이 원칙은 부모의 역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겪고 깊이 생각해 보았단다. 다음 세대인 너에게 내가 배운 지혜를 나누어주고 싶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성분의 친척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이 있었고 너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현실 속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과 분별력은 물론 스스로가 건강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44세 여성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어머니는 과연 한 인간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자격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판단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술입니다. 어떤 일이 기대와 다르게 끝났을 때 판단적인 사람은 그것봐 내가 그렇지 뭐라고 말하지만 서술적인 사람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소통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당신 인생의 최종 판결을 내릴 권한을 넘겨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미성숙하고 자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 인격의 통제권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53세의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제 마음속에서 놓아드리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거친 말과 비판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들은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53세가 된 지금도 권위적인 인물 앞에만 서면 온몸이 경직됩니다. 이 모든 끔찍한 감정들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너무나 힘든 과제입니다. 머릿속의 목소리를 지우는 또 다른 방법은 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질문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적인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아들을 억압하고 비난했을까요? 아마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답은 그것이 바로 그의 내면에 들어있던 전부였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그 권위적인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권위주의에 노출되며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고, 따라서 그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부였던 셔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불행한 환경이나 극복하지 못한 시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따뜻한 인정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0년대와 70년대, 먹고 살기조차 팍팍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감정적인 차원을 돌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취와 결과만이 중요했던 시대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인간화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인생의 절대적인 권위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 역시 수많은 결점과 상처를 가진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자녀에게 투사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녀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심리적인 분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아버지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저것은 어머니의 미해결 과제이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잣대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내면의 악마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싸움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 대한 객관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대로 살아갈 자유와 허락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수주,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시작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치유해 나가는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판단할 권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권리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이제 그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이성과 감각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이 자기 존중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때 당신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은 당신을 궁극적인 마음의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